네, 안녕하세요. 회화에서 헷갈리는 문법을 쉽게 설명드리는 해갈문법 조쌤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을 준비하기 전에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어떤 내용들을 넣어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질문이 많이 들어온 부분이라서 조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핵심적인 부분들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 배울 내용이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분사라는 녀석이 좀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바로 현재 분사를 쓸지 과거 분사를 쓸지 좀 혼동을 많이 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설명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좀 했는데 우선은 핵심적인 내용들만 제가 좀 오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회화에서 문법이 1차 우선순위인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의미가 통할 수 있게 소통을 하면 되는데 반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어를 쓸 때에도 저희들이 뭐가 자연스러운지 느낌으로 아는 거지 문법을 생각하면서 말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느낌을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의미 차이를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들인데 일단 분사라고 하는 애가 어떤 애인지 정리를 하고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분사의 역할입니다. 분사라는 녀석, 좀 들으면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얘도 동사를 변형시켜서 만든 준동사의 일종이에요. 이 친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형용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어봤죠.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일단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도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그리고 두 번째로 주어를 부연 설명하는 보어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게 바로 형용사의 역할이에요. 분사도 마찬가지 형용사처럼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장 이렇게 한번 볼게요. He told me an interesting story. 자, 여기에서 빨간색 글씨인 interesting. 이 분사인 건데 스토리를 꾸며주기 위해서 사용된 거죠. 그는 나에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또한 I am interested in sports. 나는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문장에서는 interested가 분사인 건데 얘가 하는 역할은 나에 대한 부연 설명인 거죠. 내가 어떤 상태냐면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라고 주어를 부연 설명하는 역할. 이렇게 분사가 형용사의 역할을 문장에서 수행을 합니다. 자, 근데 아까 봤던 문장 두 개에서 interesting이 있었고 interested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모양은 다른데 어떤 걸 언제 써야 되느냐가 가장 문법적으로 헷갈리는 부분일 거예요. 이 두 개를 혼동해서 쓰면 굉장히 의미가 이상한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의미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습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분사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현재 분사는 어떻게 생겼냐? 동사에 ing가 붙어 있어요. 동사에 ing 붙어 있는 거는 저희가 진행 시제 할 때 봤었었고 동명사를 할 때도 봤었어요. 근데 동명사랑 현재 분사랑은 명확하게 다른 겁니다. 동명사는 명사로 쓰이는 녀석이고 현재 분사는 형용사처럼 쓰이는 애예요. 역할이 다릅니다. 사용되는 자리도 다르겠죠. 동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현재 분사는 형용사가 사용되는 수식어 자리, 보어의 자리에 쓰이겠죠. 특히 현재 분사 같은 경우에 능동의 의미 그리고 진행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진행 시제에 비동사 플러스 ing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해석해보면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이 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문으로 한번 익혀보도록 할게요. The news was very shocking. 그 뉴스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She looked at the sleeping baby. 그녀가 잠을 자고 있는 아기를 보고 있었다. 자, 이게 문장에서 sleeping ing로 붙어있는 저 분사가 baby 꾸며주죠. 잠을 자고 있는 진행의 의미가 느껴지시나요? 잠을 자고 있는 진행 중인 아기를 보고 있다. 아니면 Peter is talking about his pet turtle. 피터가 그의 애완 거북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이야. 딱 진행 시제로 사용됐죠. 동사의 형태가 이럴 때 사용되는 게 바로 현재 분사입니다.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과거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는 형태가 동사에 ed가 붙어 있거나 불규칙형 동사 중에 저희가 write, wrote, written에서의 맨 마지막 written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동사의 불규칙형은 저희가 동사, 일반 동사 설명할 때 많이 했었는데 현재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 그래서 세 가지의 모양을 동사가 취하죠. 특히 불규칙형은 ed로 끝나는 게 아니라 3단 변화를 하거나 ABC 아니면 ABB, AAA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동사에서 말씀드렸어요. 그 맨 끝 부분, 걔네가 과거 분사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 다시 한번 기억 안 나시면 보고 오셔야 돼요. 과거 분사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완료 시제는 have 혹은 has 더하기 과거 분사,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수동태의 과거 분사, 완료형의 과거 분사가 쓰이니까 과거 분사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해석해보면 뭐뭐뭐 된, 뭐뭐뭐 되는 이라고 해석이 될 겁니다. 예문 볼게요. The train station was built a few years ago. 그 지하철역이 몇 년 전에 지어졌다. 딱 봐도 수동태형 쓰였죠. 두 번째 문장. I have a cat called Nero. 자, 내가 고양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고양이냐면 Nero라고 불리어지는 고양이를 가지고 있다. 자, 여기에서 수동의 의미가 느껴지시나요? 부르는 동작을 하는 게 능동이고 부르는 동작을 당하는 게 수동이죠. 고양이가 불리는 걸 당하는 거니까 calling이라고 하면 안 돼요. called.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calling은 틀린 겁니다. 다음 세 번째. There are some pictures painted by Monet. 모네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이 몇 장 있다. 이렇게 그려지는 걸 당한 거죠. picture는 그림을 그려지게 된 거고 모네가 그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ed, 과거분사형이 들어가야 맞는 거죠. 마찬가지로 painting이라고 들어가면 틀립니다. 자, 현재분사랑 과거분사랑 의미 차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능동이냐 수동이냐가 핵심적인 의미의 차이예요. 분사는 형용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주거나 혹은 주어나 목적을 부여 설명할 거예요. 어쨌든 분사는 명사를 설명 혹은 수식합니다. 그러면 자, 명사랑 분사는 서로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때 분사랑 명사가 서로 능동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수동적인 행동을 당하고 있는 건지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쓰셔야 됩니다. 1단계 분사 명사 연결하기, 2단계 수동인지 능동인지 혹은 진행인지 완료인지 확인해 주시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많이 헤매실 건데 반복 연습이 생명입니다. 특히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감정에 관련된 분사예요. 자, 감정에 관련된 분사는 마찬가지로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로 사용이 될 겁니다. interesting, interested, satisfying, satisfied, boring, bored, surprising, surprised. 자, 여기에서 현재 분사를 언제 쓰고 과거 분사를 언제 쓰면 좋을까? 인 건데, 자, 능동과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현재 분사는 능동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건 수동이고,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게 능동이에요. 다시, 감정을 느끼는 건 어떤 외부의 무언가에 의해서 당하는 거죠. 그래서 수동, 즉 과거 분사로 쓰이는 거고 감정을 만들어주는 건 능동, 현재 분사로 쓰는 겁니다. 현재 분사는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에, 과거 분사는 감정을 느끼는 사람한테 혹은 대상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예문 보겠습니다. The story is boring. 이야기가 지루해. 자, 이야기는 boring이랑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야기가 감정을 느끼나요? 유발시키나요? 유발시키죠. 그래서 the story is boring. bored라 쓰면 틀린 거고. 이야기는 감정을 못 느끼잖아요. 다음, the news was surprising. 뉴스, 소식이 사람들을 놀래켜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ing. 반대로 James is bored. 제임스는 감정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과거분사 bored. He was surprised by the news. 그 소식에 의해서 걔가 놀랐어. 그럼 he was surprised. 감정을 느낀 거니까. surprised가 지금 뉴스에 연결된 게 아니에요. 주어인 he를 부연 설명하는 보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he was surprised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를 연습 문제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that movie was really 땡땡땡인데, 자, 영화가 사람들을 지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니까 능동의 의미고, 능동의 의미를 가진 건 현재 분사네요. 이 생각이 한 번에 이루어져야 돼요. 한 번에. 그래서 that movie was really boring 이라고 들어가 줘야 됩니다. 다음, I was so during the lecture. 강의 중에 내가 너무 지루했어. 그러면 내가 지루함을 느낀 거니까 여기는 bored가 들어가야 되겠죠.
다음에 세 번째, she felt after the long flight. 장거리 비행 이후에 그녀가 피곤했어. 피곤함을 느꼈어. 피곤함을 느끼게 된 거니까 tired. 그리고 this is such a 땡땡땡 situation. 정말 무슨 상황이야. 상황이 혼란함을 느끼나요? 혼란함을 주는 건가요? 혼란함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confusing 이라고 들어가 주는 겁니다. 분사랑 명사랑 연결하고 능동인지 수동인지 생각하고 ing, ed 골라주는 거예요. 능동이면 현재분사, 수동이면 과거분사. 하는 거면은 현재분사, 당하는 거면 과거분사.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분사는 ing나 ed 형태를 가지고 있는 현재분사랑 과거분사를 칭하는 건데 형용사처럼 쓰입니다. 수식어로 혹은 보어로 사용되는 거예요. 현재분사는 무슨 의미? 능동과 진행의 의미. 과거분사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예요. 특히 감정 표현에 사용되는 분사의 경우 감정을 유발하는 대상에는 현재분사, 감정을 느끼는 대상에게는 과거분사.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장 만들 때 실수를 조금은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엔 분사 구문을 좀 설명드릴 거예요. 문장을 조금 생략하고 간략하게 만든 건데 현재 분사를 활용한 구문이라서 분사 구문이라고 부릅니다. 분사 구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만드는 방법을 이해를 하면 이제 습관적으로 문장을 간략하게 만들어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초보 회화에는 별로 사용될 일이 없지만 분사를 배웠으면 써먹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분사 구문으로 다음 강의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분사는 반복이 핵심입니다. 왕초보도 쉽게 배우는 해갈문법 반복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